네, 그러면 목소리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거라서 되게 더 빨리 찾아야 되는 느낌도 드는데 지난번 강의하면서 일단 우리 팀에 대한 과목 소개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최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그냥 바로 이어서 워킹페이퍼 원래 강의 준비했던 것들을 그냥 진행하는 시간으로 바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워킹페이퍼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분 소리가 들리세요? 여기가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네요. 어쨌든 별도 방에 들어와서 하는데 잠깐 다른 소리가 약간 섞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워킹페이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워킹페이퍼는 멀티플 초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시뮬레이션 문제에서의 출제 비중 때문에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감사 주소에 표시되는 항목, 여기 감사 주소에 표시되는 항목과 관련돼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 이게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탭을 보게 되면 답을 클릭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 클릭해서 답을 찾는 파트와 관련된 것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좀 이따가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 유형들, 발표됐던 것들을 몇 문제 같이 보시긴 할 텐데요. 실제 시험장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워킹페이퍼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 해당하는 절차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 무슨 마크 같은 것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화면에서 이제 이 마크가 나오는 부분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여기 답을 클릭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맞는 절차들을 집어넣는 문제가 전형적인 감사조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워킹페이퍼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오디터가 실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커런트 워킹페이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워킹페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오디터는 이쪽에 놓여지는 자료, 이쪽에 놓여지는 자료,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밑에는 보통 계산기를 놓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주어진 자료를 여기다 워킹페이퍼에다가 이제 잘라서 붙인 다음에 그 스케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먼저 계산기로 일일이 두들겨서 푸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에는요, 전년도 워킹페이퍼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워킹페이퍼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전년도 숫자하고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당해 연도에 그 매저들이 있죠. 장부들. 그 장부들하고 숫자가 맞는지를 봐서 항상 이 세 개가 이 숫자하고 맞는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전형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프로퍼티 플랜트의 이퀴먼트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랑 관련돼서 accumulated depreciation 이게 보통 같이 묶여서 나오겠죠. 그 워킹페이퍼에서 강의 시간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해당하는 항목만 워킹페이퍼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항목은 같은 워킹페이퍼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P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쪽에 accumulate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depreciation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의 조서에 묶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바로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먼저 회사한테 스케줄을 받게 되거든요. 스케줄을 받게 되면 이쪽에 보면 기초금액이 나오고 여기 보면 기말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이 나온 다음에 PP 같은 거는 좀 특징적으로 여기 아더라는 항목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더가 등장하는 건 좀 예외적인 게 등장합니다. 아더는 보통 그 계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리클래시피케이션 개념인데 계정이 잘못된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숫자를 바꾸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내용에서는 빌딩에 3만 불이 있고 픽스처에 여기 3만 불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빌딩에서 3만 불을 빼서 픽스처로 3만 불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얘가 계정이 대체될 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커런트, 난 커런트 부분이 커런트 부분으로 바뀔 때 역시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더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항상 포맷은
기초금액, 그리고 기말금액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ccumulated depreciation 계정으로 가서 보면 역시 여기 기초금액, 그리고 기말금액, 그리고 여기 프로비전과 디스포저 얘기 나오니까 역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항상 아까 여기 기초금액 나오는 부분들 있죠. 기초금액들을 보면 키마크가 같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금액은 어떤 문제든지 동일합니다. 아까 워킹페이퍼 왼쪽에는 전년도 워킹페이퍼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년도 워킹페이퍼의 숫자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과거 그 CBT 등급하고는 약간 다르게 모습이 나지만 지금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이 틱마크에 대한 얘기죠. 실제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 틱마크가 있고 옆에 칸을 클릭하면 이런 리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답을 찾으셔야 될 텐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는 커런트 이유라고 되어 있고 워킹 페이퍼에 대한 여기 보면 트레이스 어마운트 프라이어 워킹 페이퍼라고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첫 번째 답에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이니까 어떤 워킹 페이퍼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틀리시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엔딩 부분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역시 틱마크가 보통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틱마크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아마 7번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건 뭐와 관련돼서 확인하는 건가 하면 아까 워킹 페이퍼 보통 반대쪽에 놓고 있는 당년도의 장부들과 비교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 여기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보면 여기 3번 지문에 보면 트레이스 어마운트 커런트 이어의 트라이얼 밸런스나 제너럴 레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릭해서 답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역시 같이 표시되어 있는 어큐뮬레이트 계정 가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동일한 기호로서 검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요. 사실 여기 증가하고 감소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에 어큐뮬레이트 계정을 보니까 여기 감소 디스포절에서는 특별한 얘기를 쓰진 않았죠. 여기 디스포절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마 이쪽에 12,000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이쪽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언급이 될 거고 프로비전에서 여기 기호들이 좀 같이 되어 있죠. 같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프로비전에서 여기 같은 기호가 또 보이네요. 아까 이 기호들이랑 같은 내용이죠. 여기는 토탈 금액이 있으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요번에 토탈 금액이 장부하고 맞는지 역시 한꺼번에 확인한 거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엔터키 같은 부분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디프리케이션에 대해서 증가니까 요번에 회계 처리에서 대비 쪽에다가 익스펜스 계정 잡아놓고 크레딧 쪽에다가 어큐뮬레이트 계정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당년도에 증가된 부분일 거예요. 당년도 증가된 부분을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때는 이제 답을 골라가시려면 요 8번의 틱마크를 찾는 건데 요 보기에서 한번 쭉 한번 찾아봐야겠죠. A번 같은 경우는 does not be computed. 이건 does not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예외적인 사항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추가 설명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다 예외 사항이라고 하면 틱마크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계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증을 한 거니까 A번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 B번에 보면 테스트를 리스너블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계산에 대해서.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할 거예요. 감가상각 요번에 설정된 것을 보면 비용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계략적인 검토를 해서 계산이 합리적이냐 이게 보통 답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 답으로 고르시는 것보다는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봐보세요. 아까 C번 골라준 지문이고 D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픽처에 대한 어떤 에러에 대한 얘기가 해당이 없을 거고 빌딩에 대한 에러가 역시 해당 없을 거죠. 이는 리클래시피케이션 아마 D번하고 2번은 아까 문제에서 보셨을 때 여기 아더 사항 중에서 빌딩하고 픽처끼리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었었죠. 여기서 답이 골라질 거구나. 보기를 읽다 보면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저만 예측되는 거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스케줄을 먼저 크게 보셔서 이런 특징적인 아더가 나오면 왜 나왔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보기 지문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는 내용이에요. 자, 지번에 가서 보시면 풀리하고 디프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솔드 내용이니까 관련 없겠죠. 그 다음 conformed with exception, conformed without excep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PP 같은 경우는 뭐 컨포메이션 보내는 절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컨포메이션은 실물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같은 경우에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PP 항목에서는 답으로 골라주기가 어렵습니다. 컨포메이션 기본 절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절차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JK에 가서 보시면 뭔가
디비전드라는 표현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문서에 대한 검증들이죠. 결국 여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아까 보셨던 B번 지문을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기호들이 모두 통일되어 있는데 뭔가 예외사항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때는 A하고 B 중에 B번이 적합하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호들이 공통적인 것들은 다 해결을 해버렸죠. 이제 공통적이지 않은 기호들을 체크하는 건데 실력은 어디션과 디스포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디스포절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디스포절이 이퀴먼트와 관련된 얘기네요. 이게 12,000불이 줄어들었다고 나오는데 해당하는 것이 처분이 되면 같이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디프리케이션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12,000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결국 에셋도 12,000 감소됐고 어큐뮬레이트 되는 금액도 12,000이 감소됐으니까 회계 처리는 대비 쪽에다가 어큐뮬레이트 계정 12,000 없어진 거고 반대쪽에 디스포절 가서요. 이큐먼트에 대해서 12,000 없어져서 데뷔 크레딧이 일치된 거죠. 그렇게 되면 게인이나 로스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 게인과 로스가 있다면 그게 손익계산서에 적정하게 계산이 되는지 별도의 검사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만 확인하면 될 건가? 아까 비슷한 질문 하나 봤던 게 있었었죠. 여기 G번 질문, 여기 막힘은 일단 아까 양쪽 화살표, 여기 5번이겠네요. 5번에 양쪽 화살표 가서 갔었을 때 G번에 보면 fully depreciated 표현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no additional audit procedure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장부에서 확실히 떨어진 것만 보면 될 겁니다. 게인과 로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갔더니 처분된 게 12,000이고요. 감가상각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7,000 정도가 있다. 그러면 5,000 정도가 게인과 로스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no procedure가 아닐 거예요. 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인과 로스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걸 대조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션에 보면 기호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빌딩하고 픽스처 기호가 같은 기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렌즈에 대한 기호하고 그 다음 빌딩에 대한 이퀴먼트에 대한 기호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거냐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설명 문제 남아있는 걸 봐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하나 더 미리 해결할 게 있네요. 간단한 게. 아까 D번하고 1번을 그냥 해결해 버릴게요. D번에 보면 여기 빌딩에 있던 금액이 이쪽 픽스처로 옮겨가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아까 D번하고 1번에 보면 리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것인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D번 같은 경우는 픽스처가 빌딩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는 픽스처로 잘못 레코딩 되어 있다. 그래서 빌딩으로 다시 개선 배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D번하고 2번 중에 그 상황에 맞는 건 뭐겠어요? 빌딩에서 픽스처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면 D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쪽에서 일로 옮겨간 거냐, 이쪽에서 일로 옮겨간 거냐, 그걸 판단하셔서 답을 고르시면 문제일 겁니다. 이런 걸 먼저 해결하니까 요 위에 나왔던 H집어까지는 다 검토가 끝나버렸죠. 그 다음, 여기 아까 J하고, H하고 I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논의를 하시고, 결국 여기 나오는 JKL, 이 세 가지가 어디션에 나왔던 걸, 요 기호 세 가지 들어간다는 거를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리그데이라는 것 중에서 벤더 인보이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는요. 캔슬 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캔슬 책은 어떤 뜻이었었죠? 우리 그 사이클 공부했었을 때 캔슬레이션이라고 시켰었던 부분이 더블 페이먼트를 막기 위해서 지출 준비를 캔슬레이션 시켰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된 수표에 대해서 취소했다는 게 아니라 이중 지출을 막기 위해서 캔슬된 책을 확인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션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돈이 쓴 거잖아요. 돈을 쓴 거니까 이 개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출 자료를 본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서스티를 본다는 표현 나오고요. BOD에 페이로를 본다, 수능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 밑에 K하고 I를 보시면 캔슬 책 이후의 내용들이 다 동일하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예요? K 같은 경우는 오더라는 거, 엔지니어 리포트를 본다는 내용, 그리고 L번 같은 경우는 did나 퍼셔스 컨트롤을 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러면 결국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빌딩과 픽스처 같은 경우는 만약 어디한테 이걸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뭐 건설해가는 과정도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큐먼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 랜드도 금방 살 텐데 랜드의 경우 특징적인 지문이 뭐예요? 아까 지문 중에서 이제 디드라고 나오는 부분 기억나세요? 그럼 이게 이거랑 연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답을 언급해보면 랜드 옆에는 위아래 화살표가 있죠. 위아래 화살표에 대한 2번 지문은 여기 2번 지문으로 답을 가실 수 있고 1번 지문으로 답을 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큐먼트에 나오는 여기 약간 꺾여져 있는 요 기호는 여기 4번의 기호인데 이거는 이큐먼트는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기 때문에 랜더의 인보이스라고 하는 제2번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빌딩하고 퓨처는 같은 기호고 역시 이거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셔서 워크오더나 엔지니어링 부트 그래서 기호가 이거는 V 표시였었죠. 3번 표시 V 표시는 여기 K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 6번 기호 같은 경우는 아까 D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나가시는 문제예요. PP와 관련된 문제에서 조심하실 건 어큐뮬레이트 계정이 같이 옵니다. 여기 디스포션 금액이 있었을 때 이걸 같이 연관해서 보시는 것 그리고 프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추가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합리성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어디션 부분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를 그 특성에 맞게끔 비교했던 내용들로 확인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롱텀 대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미스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보기에 기호들이 나오고 있고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컨퍼메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능하겠구나. 절차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먼저 왼쪽과 오른쪽은 먼저 정리해 보셔야겠죠. 여기 비기닝 밸런스 금액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기호가 다 어때요? 기호가 다 똑같죠?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기호가 모두 똑같으니까 아까 이 사각형 표시 2번에 대한 기호는 한번 지금 찾아보죠. C번에는 바로 나와 있네요. 트레이스 어마운트 프라이어리얼 워킹 페이퍼 이걸 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거의 주워먹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엔딩 밸런스 한번 가볼까요? 엔딩 밸런스 보면 기호가 똑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기호들이 여기는 V 표시, 여기도 V 표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50만 불도 V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밑에 보시면 총 금액 옆에 마크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관된 계정으로서 뭘 같이 보고 있어요? 어플로드 인트리스트 페이어블 계정을 같이 보고 있죠. 아까 문제에서 감가상각 추가, 감가상각 무게, 어플로드 계정을 같이 봤던 것처럼 여기도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금액들의 기호가 통일되지 않고 밑에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장부랑 확인하는 것을 그냥 토탈 금액으로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레저보다는 제너럴 레저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이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각각 뭐 첫 번째 멤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서브 레저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밑에 보면 트레이드 어마운트 커런트 이어의 트라블 제너럴 레저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D번 질문 이게 149만 불이나 7,825만 불, 이 금액하고 연결지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V 표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부채와 관련돼서 낼때는 기말에 있었을 때 이 기말 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가 나오겠죠. 이거는 은행의 뱅크 컨퍼메이션을 보내서 확인하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인 문제를 나중에 정규 간이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감사할 때 보면 이 기준의 트랜잭션을 감사할 수도 있고 엔딩 밸런스를 감사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도 감사하고 기말 거래도 감사하는 약간은 중복적인 느낌의 감사 절차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 간이 표시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엔딩 부분도 아까 앞에 PT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냥 장부만 대조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부채는 엔딩 금액도 확인하고 엔딩에 대한 절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절차를 하는 게 좀 특징적인 실무적인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컨퍼메이션 보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옆에 코멘트가 나와있죠. 시험장에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첫 번째 랜더에 대한 금액을 가서 보니까 퍼스트 내셔널 컨펌을 해줬는데 인트리스트 페이먼트가 어그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먼슬리 페이먼트에 대해서 어그리한다는 표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기호가 좀 달라졌는데, 서드 세이빙스 앤 론드에서 클레임을 했다. 그러면서 어셔스팅 트리라는 얘기를 쓰고 있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보니까는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얘기는 없네요. 맞다 틀리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V 표시가 뭐라는 걸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서 아까 밑에 나온 것 중에 confirmation without exception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기호 나온 것 중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마 confirm with exception이라는 표현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똑같고 특징적인 기호가, 공통적인 기호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별 표시처럼. 그건 이제 좀 설명을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것들을 한번 읽어본다고 했을 때 이쪽 코멘트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험 전체적인 질문을 먼저 다 읽어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앞에 보니까 퍼스트 내셔널 뱅크 같은 경우는 인트레스트가 뭐 10%, 9%, 12%, 0%도 있는 게 보이네요. 좀 특징적인 것이고, 그 다음 페이먼트 텀에 가서 보시면 인트레스트 only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듀가 되면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할 상환이 아니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기에 되면 한꺼번에 상환은 페이먼트 텀이구나 이걸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가서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트 뱅크를 가서 보시면요. 프린스플을 갖다가 원금하고 상환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서드 세이빙스 앤 론드 보면 프린스플을 상환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만기 상환이고요. 이 두 번째 조건은 연도별로 분할 상환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분할 상환이 돼버리게 되면, 만약 이게 잘 인각이 딱 카테고리가 안 잡혀진다고 하면요. 밑에 설명까지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설명을 읽다가서 보시게 되면 A, B, C, 아까 D까지 읽었나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F번에 보면 리스너블리스가 테스트를 해봤다. G번에 보면 뭐 캔슬 책 확인해봤다. 캔슬 책 확인해봤다. I번에 보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맞는지 확인해봤다. J번에 보면 론 어그리먼트 검토해봤다. K번에 보면요. Reclassification and Reproposed to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central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걸 딱 보시는 순간 감이 딱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까 분할 상환되는 금액들은 매 연도가 되면 이게 롱텀이긴 하지만 커런트 포션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엔딩 밸런스 두 군데에 똑같은 표시가 분할 상환되는 것에 있으니까 이 기호는 K번으로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지문은 어떤 롱텀 대지선한 등장하는 아주 특징적인 지문이에요. 커런트 포션에 대한 거, 결국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앞에 커멘트된 것들을 읽어보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커멘트된 걸 읽어보셔서, 만기 상환되는 거 묶어놓으시고, 분할 상환되는 걸 묶으셔서, 공통된 기호를 잡아내시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딩 밸런스가 해결되셨죠? 그리고 비기닝 밸런스 해결됐어요. 그 다음 여기 아까 보면 기호가 삼각형 표시가 기호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아까 이 사각형은 금액적인 할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롱텀 데스는 워킹 페이퍼를 만들었을 때 커런트 워킹 페이퍼가 있고 퍼머넌트 워킹 페이퍼가 있다고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상환이 될 거기 때문에 퍼머넌트 페이퍼를 열어서 퍼머넌트 워킹 페이퍼를 열어서 이런 렌더라든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든지 페이먼트 텀이나 컬렉트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꺼번에 정리가 끝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다 공통적이고 그리고 이 앞에 이런 설명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는 거니까 아까 보기 예시되어 있는 질문들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었나요? G번, H번 아까 제가 읽다 보니까 I번에서는 여기 agreed interest rate, terms, collateral rate, loan agreement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위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요 공통사항을 썼던 부분입니다. I번에 가서 보시면 interest rate라든지 collateral이라든지 loan agreement가 맞는지 확인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시험장이라면 이게 좀 더 어떤 표현이 더 좋았을 건가 하면 이 표현 자체가 프라이어의 퍼머넌트 워킹 페이퍼, 퍼머넌트 워킹 페이퍼에 나온 내용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의 표현이 더 명확하게 기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근데 퍼머넌트 워킹 페이퍼가 없다 하더라도 이 표현을 갖고 이 답으로 가시면 좋을 겁니다. 아까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 건가는 이 사각형 표시된 것들이 있었었죠. 여기 아까 몇 번이죠? C번이죠. C번은 프라이어 워킹 페이퍼의 어마운트만 나왔었잖아요. 이 어마운트니까 사각형을 고르셔야 될 거고 I번 같은 경우는 레이트라든지 텀이라든지 컬렉트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 표시를 고른다라고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 표시까지 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가는 거죠.
플러스 기호를 보면 여기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온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요번에 20만 불이 새로 증가된 걸 보실 수 있네요. 그 다음 커런티의 리덕션. 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호가 요 기호하고 요 플러스 기호 있는 거. 이걸 이제 매칭을 한번 찾아가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문들 중에 읽다 보면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마 나중에 인트레스트 계산할 때 참조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직원하고 H직원을 보면 그리고 캔슬 책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키워드요. 캔슬 책은 우리가 돈이 나간 거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캔슬 책이라는 건 우리가 결제한 것에 대한 이중 지출을 막을 때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럼 캔슬 책은 여기 바로잉과 리덕션 중에 어디에 더 어울리세요? 당연히 리덕션 쪽에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그걸로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지문 가운데 보면은 Validated Bank Deposit Tic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입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드에 대한 승인 받는 거는 추가 차입하는 건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입금 기록을 확인하면 여기 나온 20만 불을 추가로 돈을 들여왔기 때문에 입금증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제2번으로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아까 직원하고 H직원은 캔슬이니까 리덕션에 대한 직원일 텐데 직원은 monthly statement를 그렇게 기억이 나고 H직원은 보조로 대표의 승인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가 보면 첫 번째 퍼스트 내셔널 뱅크는 원래 이자만 결제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트 뱅크는 원금 결제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11만 불 나간 거는 원금 결제가 항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10만 불은 원래 만기 상황인데 지금 중도 상황인 거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럼 밑에 가서 뭐랑 연결할 수 있겠어요? 일상적인 분할 상황은 그냥 먼슬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되겠지만 예외적인 중간에 예외적인 상황이 들어간 거는 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걸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만 불은 여기 H직원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11만 불은 직원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답을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되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은 이 기호가 체크가 안 되네요. 그러면 한번 5,000불에 대한 얘기하고 202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커멘트를 가서 보시면 여기는 뭐 금액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 인트레스트 페이지가 뭐라고 했었어요? 강의 시간에. 이게 최종 이자 지급이에요. 최종 이자 지급. 이건 아마 뱅크 컨퍼메이션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 9월 30일 날 최종 이자 지급이 된 거죠. 여기는 10월 31일이 워킹 페이퍼 날짜죠. 비에서 데이트 그러니까 아마 어플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한 달치 이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것도 역시 최종 이자 지급일이 9월 30일이죠. 역시 이것도 한 달치 미지급 이자가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10월 15일 날 된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15일치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00불이고 아무 표시가 없죠. 이거는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중요성이 없으니까. 머추리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사 결제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 수행 안 했으니까 틱마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무이자였기 때문에 쓰라는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뭐 어그리가 돼 있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커뮤니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였었죠? 계산할 때 2번하고 F1 얘기 나왔어. 그렇죠? 2번하고 F1 중에서 does not recompute correctness보다는 F1에 나오는 합리성을 계산했다. 이게 적당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면 2번을 가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서 보면 요 대주주에 관한 게 있죠. 그리고 이자율이 16%가 특수관계자거든요. 우리 정규적인 단위를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이런 특수관계자가 담보도 없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 이거는 워킹 페이퍼에 저기 무슨 나중에 보고서 쓸 때 특수관계자 거래로 해서 이런 것들은 보고서의 특기사항 보고서 설명 문단을 쓰는 거, 오피니언은 언퀄리파이드를 하더라도 설명 문단 쓰는 그런 절차로 가서 연결되는 문제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키워드들이나 설명을 드리고 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워킹 페이퍼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PP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롱텀 겟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렸고, 롱텀 겟은 가끔 리스트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염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설명드렸던 얘기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질문하실 분들 없으세요?
질문하셨는데 내용 준비해 주셨고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 정도 자료가 나오고 실제 화면에 그리고 나서 아까 킹마크들이 이제 답안 쪽에 나올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킹마크 옆에 공란이 나올 때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추가 어떤 시츄에이션 같은 것들은 물론 부가적인 설명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키워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적인 얘기가 되진 않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강의 자료에 보여진 내용이고 그리고 그 킹마크에 대한 리스트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츄에이션 설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TP관에서 리스트나 경우에 샘플에 주어진 거에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추가되는 지문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는 지문이 좀 더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리리즈가 됐던 문제 중에서 최근 나오는 거에 가장 유사한 문제를 뽑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꼭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셔야 돼요. 크게 아주 뭐 이상하게 나오는 지문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범주에서 해결될 거긴 한데 그렇다고 이 내용으로 다 끝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약간 뭐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시험 출제자들도 약간씩은 좀 전원들을 하니까 그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목소리 같은 게 안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뮤트를 시켜놔서 기능적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뮤트를 풀어볼게요. 예, 질문 아마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들릴 겁니다. 질문이신데 잠깐만요. 주제문제 앤서에서 빈칸 채우는 나올 것 같은데 빈칸 채우는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가하고 감소된 거 아까 문제에서 아더 표현 나오고 개정 대처된 거 그런 거 감안해서 숫자를 계산기로 돌리셔갖고 그 빈칸 숫자 바꾸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쉬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워킹 페이퍼에서는 그 금액들의 계산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회계에서 왔고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 숫자에 금액들을 집어넣는 그런 내용들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PP하고 롱텀된 외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리스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인벤토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벤토리도 워낙 제가 그 업데이트 강의를 했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업데이트 강의에서 인벤토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절차들을 검증하는 문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워킹 페이퍼 문제가 나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하고 기말, 기말 같은 거는 아까 롱텀 레슨 좀 조심해서 쓰시고 기초하고 기말에 대해서 전년도 워킹 페이퍼하고 장부 보는 거를 틀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문제 풀 때 접근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기 질문들을 다 예시 프로세스 나온 것들 다 읽으세요. 읽으시고 나서 다시 워킹 페이퍼 본문을 보면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가 아마 이 정도 하시면 워킹 페이퍼 부분은 우리 정규 강의에서 공부한 거 특강에서 해드렸던 추가 절차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시험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걸 쌓아놓은 게
특강 그 업데이트 가능할 때 워킹 페이퍼에 대해서 따로 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특강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벤토리가 어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인벤토리는 그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죠. 인벤토리 문제가. 그때 상황을 주고 나서 고르는 문제는 반드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또 나올 거냐, 이건 저도 자신을 못해요. 그런데 인벤토리 절차들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상황을 또 다 매치하는 연습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인벤토리 기준이 가장 큽니다. 프로드는 당연히 문제 나오겠죠. 프로드는 중요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프로드의 이형 구분하는 것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베이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서는. 근데 공부하고 안 나오면 참 속상하죠. 시뮬레이션 문제로. 진단지원은 한 문제 나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문제 하면 충분할 거예요. 다른 질문들은 없으세요? 5월 말기 시험이시라고 하셔서 지금 특별히 요청을 하신 부분 가지고 강의를 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특별하게 이제 질문들이 없으시다면 요 정도로 강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꼭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본 것들 연락 주시면 저도 되게 같이 기쁨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의 시험에서 시간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많이들 합격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떨어지면 물론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혹시나 만약 안 되신다 하더라도 지금 요새 모의 시험 여러 번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요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마지막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되겠죠? 예, 저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화상으로도 뵙고 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다시 직접 뵙고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꼭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때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버지니아 꼭 가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